예, 그럼 지금부터 솔리덕스 컴포저 온라인 세미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 동안 발표를 할 거고요. 저는 웹시스템 코리아 기술전부 박종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참석해 주신 분들 보면은 현재 지금 솔리드웍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솔리덕스 컴포저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 발표 내용은 솔리덕스 컴포저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미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데모에 앞서서 간단한 그 문서로 먼저 솔리덕스 컴포저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대해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간단히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3D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 커뮤니케이션 문서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면은 그 3D 설계 데이터를 그대로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 열어서 추가적인 작업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컴포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솔리드웍스 컴포저가 솔리드웍스 환경 안에 애드인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솔리드웍스와 같이 이렇게 별도로 구동되는 그 프로그램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솔리드웍스 환경 안에 솔리드웍스 컴포저 파일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애드인드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기존에 설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설계하신 분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설계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비설계 프로그램이시기 때문에요. 지금 세미나에 앞서서 이 세미나에 듣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으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솔리덕스 컴포저를 통해서 그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립 지침서라든지 제품 매뉴얼, 그 다음에 교육 매뉴얼이라든지 나아가서 영업 쪽이나 마케팅 홍보물을 간단히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솔리드웍스의 가장 큰 강점 또는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기존의 설계를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셨던 3D CAD 데이터를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다른 디자인 툴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설계하셨던 그 CAD 파일을 그대로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솔리덕스 컴포저를 통해서는 제일 아래 보시는 내용처럼 여러가지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JPG와 같은 그림 파일 이미지로도 내보내기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DF 문서라든지 동영상, AVI 파일로도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상에서 확인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그 HTML 문서로도 내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사 또는 해외에 있는 고객분들에게도 의사소통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게 이렇게 여러가지 파일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솔리덕스 컴포저에 대한 간단한 활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총 4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요. 크게 기술 문서, 제조, 그 다음에 교육 및 서비스 쪽, 그 다음에 영업,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눠 놓았습니다. 간단히 그 차 내에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내부 설계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분해도 조립 지침서 또는 제조 공정 지침서, 이런 부분들의 2D 문서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입 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고객들한테 사용 매뉴얼이라든지 현장 서비스 가이드,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나 마케팅 쪽으로 제품을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품에 대한 브로셔라든지 카탈로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범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리드 컴포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현재 지금 여러가지 문서 제작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문서 제작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보편적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문서 제작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기존에 2D든 3D든 이렇게 제품 설계 부분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품 출시에 앞서서 또는 제품 출시와 그 기간을 맞춰서 제품에 관련된 문서를 제작을 하시죠. 내부 지침서라든지 아니면은 브로셔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많이들 작업들 해주시고 계신데요.
자,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제품이 약간의 뭐 오류가 있어요. 그럼 뭐 설계 변경이 일어나겠죠. 또는 이 버전에서 약간 다른, 시리즈별로 다른 또 다른 모델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품 문서 또한 다시 한번 리비전 돼야 되는 그러한 반복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재작업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리소스 대비하여 업무 효율성이 상당히 낮다고 저희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런 작업들은 그 내부에 계신 직원분들이 직접 촬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외주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고가의 비용을 내시고 뭐 그 이미지 제작, 이미지 작업이라든지 영상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해외에 있는 고객들이라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지사 고객분들에게 그 시간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고 계실 텐데요. 이런 뭐 언어적인 부분 또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리소스들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리덕스 컴포저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현재 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은 이 3D 설계 데이터를 솔리덕스 컴포저 상에서 그대로 열어서 뭐 컨버전 뭐 이런 프로그램 없이 그대로 호환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대로 열어서 제일 아래 보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셔서 그 작업하는 이런 문서 제작을 하는 방법을 조금 추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솔리덕스 컴포저를 통해서 해결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작업 지시서 같은 거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 캡처한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문서 제작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솔리덕스 컴포저를 통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렇게 3D 애니메이션 환경으로 그 파일을 주고받으시거나 뭐 교육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생산적인 부분에 오류도 감소를 시킬 수도 있고요.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이해가 높게 이렇게 작용이 되겠죠. 자, 또한 서비스 지침서 부분도 간단히 이렇게 서술형이나 이미지 작업과 같은 이런 2D 문서 환경에서 이렇게 3D 애니메이션을 내보내게 되면은 뭐 직접 현장에 방문을 해서 직접 뭐 그 AS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외주 업체에 맡겨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인 비용을 내고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그 감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업이나 마케팅 쪽에서 솔리드 컴포즈를 통해서 간단한 이렇게 손쉬운 작업으로 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 또 온라인, 그 다음에 영업 쪽에서 그 상당히 많은 효율적인 부분을 얻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이렇게 그 문서로 솔리덕스 컴포저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실제로 솔리덕스 컴포저 환경 내에서 이제 어떻게 작업이 되고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지 환경 내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요, 솔리드웍스 환경이에요. 3D 설계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 환경이고요. 이 솔리드웍스에서 작업한 이 설계 데이터를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가서 작업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솔리드웍스뿐만 아니라 다른 CAD, 3D CAD를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 3D CAD를 그대로 솔리드웍스 컴포전에서 불러들여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솔리드웍스에서 작업한 이 파일을요, 제가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 다이렉트로 연 내용이 되겠고요.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컴포저 또한 뭐 다른 프로그램 같이 한글화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MS 오피스 문서라든지 아니면 윈도우 사용자라면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리본바 메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그 비캐드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계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는 그 비설계 인원들도 쉽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3D 설계 데이터의 뭐 속성값이라든지 히스토리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가져오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좌측에 이러한 3D 설계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히스토리 구조라든지 또는 3D 설계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속성값, 뭐 예를 들어서 재질값, 재질에 따른 질량값 이런 부분에 대한 속성값들도 좌측 하단에 보이시면은 그대로 해당 속성값들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솔리덕스 컴포저를 통해서도 뭐 내부 지침서라든지 뭐 BOM 리스트, 파트 리스트 이런 부분들까지도 영역을 넓혀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제가 먼저 작업 진행할 부분은 가지고 온 요 모델을 가지고 그 내부 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는 뭐 분해도 또는 파트 리스트를 간단하게 조금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는 작업 진행하는 데 앞서서 이렇게 간단히 이미지 캡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3D CAD 툴에서도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활용을 하시려면은 뭐 윈도우 캡처 기능이라든지 또는 뭐 그림판을 통해서 캡처한 이미지를 문서에 그대로 삽입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자,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 자체를요, 간단히 버튼 하나만으로도 그대로 캡처를 시켜 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캡처된 이미지는 좌측에 표시가 되면서 이 캡처된 이미지는 나중에 JPG와 같은 그림 파일로 그대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먼저 제가 메인 이미지 하나를 캡처를 해놨고요. 이제 작업에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조금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도 여러가지 렌더링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닥면 반사라든지 아니면 그림자와 같은 이런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솔리드웍스에서 얘기하는 뭐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렇게 주변 그 조명에 따른 음영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디테일하게 렌더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재질에 따른 이런 광택이라든지 조명 값들도 물론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는 그 BOM 리스트와 그 내부 지침서를 만들기 위해서 렌더링 유형을 간단히 프레임만 나타내게 하는 윤곽선 유형으로 변경을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미지 또한 제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로 캡처를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 서브 어셈블리 단위로 조금 분해를 작업 진행을 하고요. 간단한 BOM 리스트를 산출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솔리드웍스 컴포저 환경에서는 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래픽 환경에서도요, 다이렉트로 키보드 키와 함께 이런 그 서브 어셈블리 단위 구조를 그대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히 환경 내에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그 부품이 가지고 있는 원점 이런 좌표축 개념으로 그대로 부품 이동 분해 작업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작업들만 진행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앞에서는 부품이 가지고 있는 좌표축을 가지고 그대로 부품 분해를 진행을 했는데요. 뭐 그래픽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그 히스토리 또한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요. 히스토리 구조에서도 부품을 선택을 하셔서 그다음에 모델의 이런 모서리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도 그대로 분해 작업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세 부분만 분해를 진행을 하고요. 이 이미지는 다시 한번 캡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모델을 가지고 제가 그대로 BOM 리스트를 산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웍스 컴포저 환경에서 또한 BOM 테이블을 그대로 산출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그래픽 내에서 선택한 부품들을 가지고 산출 가능하시지만은 제가 어셈블리 요 히스토리 구조들을 가지고 그대로 산출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파트 이런 기본적인 단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브 어셈블리로 구성된 그 부품들도 간단히 클릭만으로 그 메인에 있는 상위 레벨에 있는 그 부품들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직접 BOM 아이디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OM을 생성하게 되면은 화면 하단부에 이렇게 BOM 테이블이 그 위치가 되게 되고요. 이 BOM 테이블에 여러가지 속성 변경 값은 좌측 하단부에 이렇게 표기가 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글꼴의 변경이라든지 또는 이 글꼴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한 간단하게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BOM 리스트에서도 그 부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 모델 하이라이팅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은 BOM 리스트에서 선택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그래픽 환경의 모델에 하이라이트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BOM 테이블들은 이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 자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디폴트 그 템플릿이고요. 이 부분들은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속성들에 따라서 또한 템플릿 구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3D CAD 상에서 내가 입력했던 여러가지 이런 메타 속성 값들을 솔리드웍스 컴포저의 상에 그대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사용자가 필요한 속성 값들은 추가 또는 제거해서 여러가지 테이블을 산출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는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내용을 삭제를 하고요. 원래 이 3D CAD에서 집어넣었던 입력하였던 속성값 중에 요 파트 넘버
부분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순서 또한 이렇게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수량이라는 항목 값이 제일 마지막으로 오도록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 또는 그 BOM 템플릿 항목들을 변경을 하고요. 그대로 적용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해당 내용이 BOM 테이블에 그대로 적용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매번 BOM 테이블을 산출하실 때마다 세팅하실 필요 없이 요 디폴트로 설정을 해놓고 같은 항목으로 매번 산출을 또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BOM 테이블을 제가 위치를 좀 현재 아래쪽에 놔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에 직접 세팅하실 수가 있고, 또는 자유라는 부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사이즈와 원하시는 위치에 이렇게 배치 또한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BOM 품번 자체는 현재 뭐 이렇게 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엑셀에서처럼 내림차순, 오름차순 부분으로도 정렬 또한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BOM 리스트를 산출해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또 다른 이미지 파일로 캡처를 하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작성해놨던 요 이미지에 업데이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업데이트라고 해서 뭐 추가적인 여러가지 작업들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을 간단히 선택한 이미지에 버튼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업데이트를 시켜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놓게 되면은 기존에 작업했던 내용은 그대로 덮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가지 작업들 하실 텐데요. 이렇게 작업된 내용들은 그대로 JPG로 내보내서 또는 화면 캡처를 하셔서 여러가지 문서 작업에 사용을 하실 거예요. 제가 그 부분들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미지 3장을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을 그대로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 보도록 할게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 뿐만 아니라 내가 작업했던 모든 내용을 다 내보내기 위해서 이 부분에 제가 속성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이미지는 제가 이 바탕화면에 저장에 지정해 놓은 이 폴더에 그대로 저장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작업했던 이 이미지 3장은요 바탕화면에 이렇게 그대로 이미지 파일 JPG 파일로 그대로 내보내게 되고요. 실제 이렇게 내보내놓은 또는 캡처해 놓은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그대로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죠. 제가 간단히 워드에 이 이미지 파일을 삽입해서 실제 작업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탕화면 폴더에 지정해놓은 이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할 텐데요. 그 솔리드웍스 컴포저 상에서 내보낸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그냥 삽입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지 삽입을 하실 때 이 파일에 연결을 또한 시켜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연결시켜주는 부분은 잠시 뒤에 왜 이 파일에 연결했는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미지 한 장 추가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그림 파일 하나만 더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그대로 파일에 연결을 시켜 놓고 삽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뭐 추가적인 코멘트나 뭐 서술형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문서 작업들을 하고 제가 이미지 2개만 저장시키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같은 경로에 제가 문서 이름을 이라고 해서 저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현재 이미지 파일 2개가 추가된 워드 문서가 하나 저장이 됐고요. 자, 여기 제가 저장한 이유는 솔리드웍스 컴포저의 또 다른 장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대부분 여기까지는 어느 프로그램이나 현재 작업하고 계신 프로세스나 거의 별반 차이를 모르실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10장, 20장, 몇백 장 작업해 놓은 이미지 파일, 문서 작업이 있으시면은 여기에서 설계 변경이 되거나 또는 형상이 약간 다른 또 다른 버전의 모델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작업했던 모든 부분들을 처음부터 재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뭐 설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는 뭐 설계를 하지 않는 뭐 문서 작업을 하는 분들도 모두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체를 다시 한번 재작업하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자, 하지만 솔리드웍스 컴포저 상에서는 3D CAD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변경이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설계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단 설계 프로그램에서부터 설계 변경이 일어나겠죠. 제가 우선 이 부분에
요 지금 실린더가 움직이는 부분에 가드를 하고 있는 요 부품을 변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변경 이유는 뭐 제품의 경량성과 또는 실린더 부분이 충돌 부분으로 인해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히 제가 수정 사항을 적용해 놓은 요 파트 파일이 하나 있고요. 이 부분으로 그대로 부품을 변경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린 가드 부분으로 부품이 변경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 실린더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이 너클 킷이라는 부품 또한 이 부분에 기능 억제 해제를 시키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두 군데 설계 변경이 일어난 모델이 되겠고요. 설계 변경이 일어나고 설계 프로그램에서 이 파일을 그대로 다시 다른 이름이나 뭐 추가적인 내용으로 덮어씌우기 위해서 저장을 해 주시겠죠. 지금 저장한 파일을 솔리덕스 컴포저에서 그대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덕스 컴포저에서는 뭐 추가적인 작업 필요 없이요. 간단히 업데이트 기능만으로 3D 설계 프로그램에서 작업했던 설계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변경된 데이터가 지금 그 솔리덕스 컴포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 이 작업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실 거예요. 간단하면은 뭐 하루 정도면은 끝날 일이지만은 이게 분량이 많다 보면은 뭐 하루, 일주일,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간단히 변경된 설계 데이터만 있다고 한다면은 솔리덕스 컴포저 상에서 쉽게 업데이트를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다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그 3D 설계 프로그램 상에서 업데이트된 파일이 솔리덕스 컴포저에서 자, 이렇게 적용된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작업했던 것과 내용이 다르죠. 이게 너클 킷과 지금 가드 부분이 변경된 상태로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환경 내에 열려져 있는 요 이미지만 변경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다른 부분, 제일 처음에 작업했던 이미지 자체도 이렇게 변경사항이 적용된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그 위치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캡처하는 부분들의 시간적인 부분을 상당히 아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업데이트도 상당히 간단히 이루어지게 되고요. 뭐 추가적인 부품들이 있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BUM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시켜 주셔야겠죠. 제가 간단히 두 개의 부품을 BUM 테이블 상에 업데이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도 상당히 간단하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제가 속성값이 지금 없어가지고 좀 빈 공간으로 나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쉽게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업데이트된 부분은 이 부분에 지금 항목이 하나 추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솔리덕스 컴포저 상에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또 다시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죠. 앞에서 작업했던 것과 동일하게 제가 그대로 이미지 파일을 모두 다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저장했던 그 경로에 그대로 덮어 씌우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앞에서 제가 요 세 가지 이미지 파일로 그대로 워드 작업을 진행을 했었죠. 자, 그럼 그 워드 파일을 그대로 열어서 앞에서 작업했던 요 하나의 워드 파일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분명히 너클 킷과 실린더 가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있었죠. 하지만은 제가 솔리덕스 컴포저 상에서 내보낸 이미지 파일을 문서 작업에 파일과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다시 이 작업의 그림을 바꾸실 필요 없이 문서만 한번 오픈 시켜 주시게 되면은 해당 이미지 파일이 그대로 적용된 상태로 이렇게 이미지 자체도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뭐 밑에 추가적인 코멘트라든지 서술형으로 주석만 몇 번 달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상당히 편리하시기 때문에요. 뭐 간단한 문서 작업 또는 100장, 200장, 몇천 장 분량의 내부 지침서 또한 시간적으로 비용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가지고 온 요 너클 킷 부분을 그 분해 작업, 추가적인 작업 하나만 더 진행을 해놓고 이제 동영상 만드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너클 킷 부분도 간단히 제가 항목상에서 요 부분만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숨겨놓은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분해 작업 또한 솔리드웍스 컴포저상에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좌표축을 가지고 그대로 분해 작업 또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드래그를 통해서 부품을 일괄적으로 선택한 다음에도 분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추가적인 작업을 위해서 제가 이 볼트 부분만 간단하게 이렇게 추가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부품 하나하나씩 개별로 이렇게 작업 진행을 했는데요. 그 솔리드웍스 컴포저 상에서는요, 이러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기능 하나만으로도 같이 연속적인 부분에 분해 작업 또한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품 하나하나씩 작업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작업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적인 부분에서 아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여지지 않는 뒤쪽에 숨겨진 부품들 또한 간단한 키보드 키만으로도 숨긴 부품 또한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빼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괄 분행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얘도 일괄적으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이 볼트 부분을 약간 위치가 다른 부분으로 지금 빼놓긴 했는데요. 혹시 작업을 하시다가 이러한 돌발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셔도 이런 부분은 원래 이 부품이 가지고 있는 위치 속성 값을 솔리드웍스 컴포저상에서 그대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간단한 기능 하나만으로 하고자 하는 부품에 그대로 이렇게 다시 위치를 추가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뭐 좌표축으로 끌고 하실 필요 없이요. 이런 부분으로 간단하게 위치 변경 또한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분해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분해 작업에 필요한 분해 지지선 또한 간단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솔리드웍스 컴포저에 이런 폴리라인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간단히 분해 지지선은 두 개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해 지지선 또한 작성을 했는데요. 이 분해 지지선 또한 여러가지 유형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한 부분에 대한 속성값은 조금 좌측 하단에 이렇게 옵션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색깔 변경 또한 가능하시고요. 다음에 이 색깔에 따른 뭐 너비 이런 두께 조절 또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실선 유형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선의 유형 또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용자가 원하는 유형 값으로도 그대로 다 변경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작성한 분해 지지선은 제일 앞쪽으로, 맨 앞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분해 지지선 자체를 모델이 우선순위가 되게 이런 식으로 옵션 값만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은 부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영상으로도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분해 지지선을 작성을 해놨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이미지는 나중에 문서 작업에 활용이 되실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이 이미지는 분해 지지선이 파란색이고 뭐 다음 이미지는 분해 지지선이 빨강색이고 이렇게 되면 좀 문서의 통일성이 없겠죠. 자, 이렇게 통일성을 주고자 하여 이 속성 값들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 속성 값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려면은 뭐 다시 또 요선 선을 선택해 가지고 동일한 속성 값을 또 세팅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솔리드웍스 컴포저 상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스타일을 다이렉트로 저장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변경한 요 유형을요, 간단한 이름으로 이렇게 유형 저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바꾸실 필요 없이요, 선택한 선의 스타일을 그대로 클릭만으로 변경된 값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디폴트로 기본 항목 값으로 저장을 시켜 주시게 되면은 같은 작업을 반복하실 때 그대로 디폴트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추가적인 작업 필요 없이 기존에 스타일을 저장했던 그 옵션의 내용값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서의 통일성, 이런 부분의 시간적인 부분도 상당히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작업된 내용도 이미지 저장을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뭐 파트 리스트와 분해도, 그 다음에 실제 문서 작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업데이트를 통하여 얼마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다음에는 제가 동영상 작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씩 하나씩 캡처를 해놨는데요. 솔리드웍스 컴포저 상에서 동영상 작업하실 때는 화면 상에서 부품을 하나하나씩 이동을 시켜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일전에 작업해 놓은 이런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동영상 작업 또한 가능합니다. 제가 단계별로 스텝별로 다시 한번 분해 단계를 만들어 놓고 이미지 파일을 조금 캡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분해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미지 캡처를 하나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실린더 부분도 분해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캡처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에 나와 있는 3개의 서브 어셈블리의 부분도 그대로 모델의 라인을 따라서 분해를 시켜 놓고 그대로 이미지 추가를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3개의 이미지를 추가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동영상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컴포저의 동영상 작업은 간단히 하단부에 표시되는 이런 타임라인으로 실제 뭐 플래시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타임라인에 내가 미리 작성해놨던 저장해놨던 이미지 파일을 간단히 드래그 드롭 시켜주시게 되면은 해당 시간 타임 부분에 이미지 자체가 들어오게 되고요. 원하시는 타임라인에 그대로 원하시는 이미지 파일을 배치만 시켜주시게 되면은 이 이미지 파일이 하나씩 재생이 되면서 애니메이션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동영상 자체를 상당히 쉽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굳이 앞에서 내가 문서 작업에 썼었던 이런 이미지 또한 동영상 작업에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반복 작업을 또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 놓은 그 영상은요, 제가 그대로 AVI 파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다른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AVI 파일로 내보내게 되고요. 내보내게 되면은 현재 작성해놨던 그 동영상 부분 한번 재생이 되면서 그대로 AVI 파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캡처한 이미지 파일로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게 캡처한 이미지 파일은 문서 작업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지금과 같이 동영상 작업에서도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캡처만 하신다면은 여러가지 작업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솔리드웍스 컴포저 상에서는 간단하게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내용과 동영상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실제 지금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뭐 기능적인 부분도 중요하시겠지만은 실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고객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제일 궁금하시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고객 사례를 준비를 했고요. 먼저 소개해 드릴 부분은요. 자, 이 부분 현재 홈페이지 보이시죠? 자, 지금 제일 최근 고객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홈페이지 상의 회사 제품들을 모두 다 올려놓고 제품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부분들을 다 게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먼저 만드는 그런 제품들은요, 이런 캐리어 부분들 제품이에요. 그 차량용 캐리어 또는 뭐 자전거 이런 부분의 캠핑용 이런 부분에 필요한 여러가지 캐리어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실제로 해당되는 부품을 찾아서 들어가 보더라도 기존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장착 설명서와 Q&A 부분만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회사에서는요, 그 3월 첫째 주인가요? 실제로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이제 도입을 하셔서 간단히 이틀 교육을 진행을 받으시고 그 내부 인원이 실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동영상을 만드신 부분도 현재 설계를 하시는 부분이 아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이 그 동영상 만드신 분은 이 홈페이지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이 직접 이틀 교육을 받고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고 이제 고객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사례를 조금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HTML 문서로도 내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스만 있으시면은 뭐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국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지사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고객들에게까지도 온라인 상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비용적인 부분, 뭐 시간적인 부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들을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뭐 컴포저 내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 또한 뭐 라벨, 그 다음에 뭐 디거와 같은 이렇게 확대경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그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 또한 좀 더 상세하게 보여지는 부분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총 3개의 영상을 가지고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앞에 보이시는 부분은 SAC라는 이제 회사인데 실제로 이제 전시회에 나갔을 때 이러한 이렇게 플랜트 설비 자체는 대규모다 보니 뭐 전시회에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해당 내용을 이렇게 축소 모형으로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가도 실제 이제 고객들에 대해서 이렇게 호응이나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 솔리드웍스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솔리드웍스로 이 모든 부분을 설계한 데이터를 가지고 솔리드웍스 컴포저상에서 이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고 이제 어떠한 부분으로 이 라인이 진행이 되는지 간단한 영상으로 전시 홍보 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들은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주면서 확대경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라벨을 통해서 이렇게 고객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제가 약간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안에 있는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가열로로 들어가서 이제 실제 열을 가한 다음에 이제 가열이 완료된 그 재료들은 다시 빼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간단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내용이고요. 지금 가열 진행 중이고 이제 가열이 다 돼서 나온 것 중에 뒤쪽에 색깔 좀 더 진한 재료는 이제 밖으로 빼고 가열이 조금 덜 된 제품은 다시 이제 가열을 시키는 그런 부분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그 전시회 때 이제 실제 사용을 한다고 해서 간단히 좀 그 영상을 제작을 해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 보이시는 영상도 이제 같은 회사의 제품 중에 이제 전기로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실제 이제 계속 빙글빙글 축 회전을 시키면서 이제 이 설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시켜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스텝별로 플로우별로 그 라벨로 추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실제 이제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이런 하이라이팅 효과를 주면서 이제 시각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시켜놓은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 전기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위쪽에서부터 이제 재료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전기를 흘려서 열을 가한 내용을 나중에 그 액체로 이제 녹겠죠.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식의 공정 자체를 영상으로 만든 부분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이 위쪽에서부터 이제 연료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테리얼 피딩이라고 나오죠. 연료가 실제로 자, 이런 라인을 통해서 이제 화살표를 제가 컴포저상에서 이렇게 구현을 해놨고요. 연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연료가 이제 위쪽에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관을 타고 이제 계속 흘러나가는 부분이고요. 제가 약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됐네요. 네, 이렇게 연료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관을 타고 내려오는 부분 또한 화살표로 간단하게 조금 표현을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위쪽에서부터 연료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하다 보니까는 어느 곳에는 이렇게 쌓이겠죠. 그럼 연료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이제 위쪽에 보이는 요 전극봉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전류를 흐르게 되면은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그 뜨거워지는 부분이 재료에 닿기 때문에 이 재료가 열을 받아서 녹는 그런 부분을 이제 꺼내서 작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뭐 열이 그렇게 많이 가해지지 않은 부분은 이제 응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제 이런 식으로 툭툭 쳐내면서 제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다 녹은 내용들을 빼낼 때는 자,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 놓고 가열이 완료된 내용들만 따로 빼내고 이 구멍 다시 막아야겠죠. 그래서 뚫어놓은 구멍은 다시 막는 이런 부분의 형상 또한 애니메이션으로 작업을 해놓은 내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열이 완료된 부분은 지게차로 이렇게 가지고 나온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세종 파마텍이라는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이 영상은 회사 홈페이지에도 올라간 영상이 되겠고요. 이 회사 방문을 했을 때도 회사 메인 입구에도 이런 영상을 그대로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실제 이 부분도 그 고객분이 직접 솔리더스 컴포저 교육을 받고 간단하게 가지고 있는 그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영상 작업을 진행을 하신 부분이 되겠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품과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만든 영상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제품 홍보에도 상당히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제품을 이해하기에도 상당히 효율적이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공정 단계를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간단히 좀 표현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품을 숨기면서 안쪽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만 표현을 해놓고 뭐 작업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전 제품을 이제 한 바퀴 회전을 시켜주면서 제품 확인을 하는 동시에 뭐 나중에는 이 제품이 실제 영상과 겹쳐서 나오는 효과로 제품 홍보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실제 제품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고객들이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 뭐 여러가지 사례가 있으면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뭐 거의 많은 영상들만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 실제 뭐 설계 지침서라든지 공정 지침서는 아무래도 그 내부 설계 인원들만 공유를 하고 회사 내 뭐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공유 자체가 상당히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시회에 나가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회사 홈페이지에 이런 홍보 영상 자체는 여러분들께 뭐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대략 1시간 동안 솔리드웍스 컴포저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결과물을 내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그 솔리드웍스 컴포저 뭐 지금 현재 뭐 30일 뭐 트라이얼 버전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뭐 추가적으로 필요하시거나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웍스 컴포저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1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다음 기회에 뭐 같은 제품 또는 솔리드웍스의 뭐 다른 제품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